그게 이제 엔비디아, AMD 뭐 실적이 너무 잘 나가지고 저도 지금 주주거든요. 꽤 많이 갖고 있어요. 뭐 국내 기업 굳이 하시자면 네이버보다는 차라리 반도체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가 좀 더 좋을 것 같아요. 또 뭐 3D 엔진 산업은 그럼 어떤 비전 가지고 있고 메타버스 어떤 연관이 있는 거예요? 3D 엔진 산업은 네. 결국은 이제 우리가 0과 1이 만드는 네. 디지털 세상이잖아요. 네. 그 디지털 세상에서 좀 어떻게 해야 될까? 그걸 구현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시각화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결국 시각화해야 되고 그렇죠, 뭐 그렇죠. 윌 스티븐슨 소설에서도 나왔듯이 3D 동상화. 그건 동상화로 나오는데 네. 3D 동영상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내가 3D 렌더링, 모델링하는 기업을 이제 찾아가는데 여기는 또 산업이 어떻게 되냐면 개발자들이 되게 많잖아요. 게임이 이제 중심이니까 게임 개발자들이 수익을 나눠 가져요. 수익을 나눠 갖게 되고 예를 들어 한번 들어볼게요. 유니티에서 게임 개발을 했어요, 내가. 네. 예, 게임 개발했는데 내가 $3,000밖에 이 게임 개발에 대한 이득을 얻지 못하는데 네. 유니티한테 의뢰를 했어요. 예, 같이 이렇게 게임을 광고도 해주고 얘들은 광고를 또 붙여주거든요. 네. 예, 광고도 해주고 수익 올리고 같이 쉐어링하자고 이렇게 하는 솔루션이 있거든요. 들어가면 그 솔루션 안에 만약에 $3,000 벌던 것이 15,000을 벌었어요. 네. 예, $13,000을 벌었어요. $13,000 벌었는데 $100,000는 여기 이쪽으로 기업이 판관에 이제 네. 마케팅하고 그런 비용으로 들어가게 되면 $30,000가 남잖아요. 자, $30,000 이제 나눠 가져요. 50대 50 나눠 가졌어. 그럼 $15,000죠. 나 $3,000 벌었는데 $15,000이 갑자기 들어왔어요. 이 수익이 5배가 된 거예요. 네. 이런 걸 해준다는 거죠. 예, 내가 단순히 게임 개발해서 그냥 앱을 해가지고 네. 얻는 수익이 많은 게 아니라 네. 얘들은 엔진 개발 소스도 주면서 엔진 개발 소스도 주면서 광고도 해주면서 수익을 나눠 갖게 됨으로 인해 개발자들한테 더 많은 수익을 준다는 거죠. 네. 예, 이런 생태계예요. 언리얼도 그렇고 에픽게임즈의 언리얼도 그렇고 그 수익을 나눠 가지니까 지금 수익 구글하고 하고 있잖아요. 그 똑같은 거예요. 개발자들하고 물론 뭐 사용하는 유저들도 많아야 되겠지만 네. 개발자들의 천국이거든요. 이쪽은. 예, 유니티는 조금 모바일 게임에 좀 특성화되어 있다고 생각하면 되시고요. 그 다음에 언리얼, 에픽게임즈 얘들은 상장이 아직 안 돼 있어요. 네. 유니티는 작년에 상장했지만 얘들은 아직 상장이 안 돼 있거든요. 예, 근데 보면 엑스박스나 네. 플레이스테이션 같은 그런 이제 하드웨어 네. 본명성이 되게 높거든요. 그 고성능 게임들 그런 애들한테 솔루션을 많이 줘요. 얘들도 수익 나눠 먹게 하고. 메타버스 핵심 인프라 산업 분야가 그 반도체 산업. 반도체는 지금 가장 아까 잘 나가는 기업이 CPU 쪽으로는 AMD고 네. 그다음에 기술적으로요. 예. GPU는 당연히 엔비디아거든요. 그냥 반도체 왜냐하면 저는 가장 중요한 산업이 물론 하드웨어 산업도 될 수 있고 뭐 네. 메타버스 역세권을 가지듯이 하드웨어 네. 산업도 될 수 있고 인공위성 산업도 될 수 있다 생각해요. 네. 근데 저는 가장 중요한 게 반도체 산업이라 생각하거든요. 지금 반도체가 어떠냐면 네. 국가기관 산업이잖아요. 국가기관 산업을 넘었어요. 이미. 해외 이제 국가들이 정치적으로 이용을 하고 있어요. 네. 특히 미국하고 중국 사이. 우리나라도 지금 삼성전자, 파운드리가 계속 지금 성장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IBM, 엔비디아, 그다음에 퀄컴의 수주를 계속 받고 있어요. 그러면 삼성전자 자체도 레퍼런스가 계속 늘어나게 되거든요. 네. 예, 레퍼런스가 늘어나게 되면 지금 애플은 TSMC라고 아시죠? 네, 예, 대만의 그 1위 파운드리인데 이 시장 점유율이 50%를 넘잖아요. 네. 50%를 넘는데 이 애플이 지금 AMD 선도 인매를 계속 하고 있어요. 자, 네. TSMC가 라인을 열었어요. 5나노 공정, 아니면 뭐 3나노 공정, 4나노 공정 라인을 열면 입도 선매를 하는데 애들은 애플을 줘버려요. 비딩을 해도 누가 야, 나 하고 싶어 이게 아니고 그냥 애플한테 줘버려요. 지금 뭐 애플이 어떻게 보면 IT 기업들 중에서 가장 갑이거든요. 네. TSMC는 슈퍼 을이잖아요. 네, 슈퍼 을인데도 애플한테는 쫄쫄매요. 되게 산업 그쪽 시장을 보면. 그래서 TSMC나 뭐 삼성전자의 파운드리들의 역할도 되게 중요하지만 이제 팹리스들 네. 어쨌든 시스템 반도체가 만들어져야지 제조를 하잖아요. 네. 제조를 하는데 그게 이제 엔비디아, AMD 뭐 그쪽으로는 더 이상 이 성장이 이렇게 좋을 수 있냐? 이보다 좋을 수는 없다고 저는 성장할 정도로. 네. 안 그래도 오늘 포스팅이 하나 올라갔어요. 제 블로그에. 엔비디아 실적 관련인데 네. 실적이 너무 잘 나가지고 저도 지금 주주거든요. 꽤 많이 갖고 있어요. 포트 지금 꽤 많이 갖고 있고 지금 엔비디아가 퍼가 한 지금 40, 한 50 왔다 갔다 하거든요. 네. 네, 주가 수익 비율이 왔다 갔다 하는데 저는 그게 고평가됐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하이밸류라고 생각하지는 않거든요. 왜냐하면 그 퍼는 IT 기업으로 이렇게 제한돼 보면 그 기업 성장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40배, 50배에도 내가 이익을 매년 40%, 50% 한다. 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좀 차라리 좀 편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사람들이 너무 그 멀티플에 멀티플의 함정에 빠져 그쵸. 있으면 투자를 못 해요. 제가 엔비디아가 옛날에 저 투자자들한테 권할 때 $180였어요. 지금 600 몇 달러잖아요. 그것도 불과 3년 전이었어요. 네. 예, 3년 전이었는데 그때도 포가 높았거든요. 예. 근데 이렇게 멀티플로 계속 접근하다 보면 내가 그 주식을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앞으로 이 기업이 어떤 비전을 갖고 네. 어떤 제품 생산 라인업이 있고 그 라인업에 어떤 솔루션을 제공하는지 그런 거 비즈니스에 좀 집중하다 보면 이제 엔비디아는 되게 매력적인 기업일 수밖에 없어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옴니버스 같은 이제 네. 그 메타버스 관련 그 솔루션을 계속 가상현실에 대한 그런 솔루션을 계속 제공하기도 하고 단순히 그냥 그 칩을 설계하는 회사는 아니에요. 네. 엔비디아. 그 인프라 산업 반도체에서는 엔비디아랑 AMD는 저 뭐 두 네. 가지 중에 참 뭐가 좋다 좀 권하기가 참 힘든 상황까지 와 있을 정도로 AMD가 너무 좋아졌어요. AMD는 지금 2015년도가 최저 주가인데 그때 주가가 $1도 안 됐어요. 아, 지금 80 몇 달러죠. 네. 900%가 넘게 올랐거든요. 네. 근데 이처럼 이만큼 좋을 수가 없는 게 AMD는 지금 CEO가 바뀌어서 기업 체제를 완전히 개선을 해버렸거든요. 네. 예, 리사수가 지금 미국계 대만인이잖아요. 대만계 미국인이죠. 예, 그러니까 리사수가 이제 CEO로 들어오고 나서 역시 기업은 엔지니어들이 경영을 해야 된다 해주면은 예. 인텔도 지금 팩 게이싱을 하고 엔지니어로 바뀌었어요. 네. 재무통에서 이제 기술통으로 바뀌었는데 그래도 아직 인텔이 안 좋은 게 너무 지금 경쟁이 뒤쳐져 있다는 거죠. 점유율이 계속 지금 갉아먹고 있거든요. 네. AMD가 너무 잘 치고 올라오니까 AMD는 지금 CPU, 개인 CPU뿐만 아니고 기업 CPU, 에픽이 나거든요. 에픽이나 이런 서버 CPU 쪽으로도 엄청나게 지금 수익을 많이 올리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TSMC가 AMD한테 라인을 많이 더 주고 있고 그만큼 기업이 잘 나가니까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반도체가 네. 이게 성장하지 않으면 결국 이런 메타버스, 이런 3D 구현이나 아니면 어쨌든 그 게임 엔진들도 전부 다 CPU, 고성능의 GPU를 필요하게 되거든요. 그렇죠. 예, 앞으로 기술이 더 발전하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위성을 많이 써 이제 6G가 상용화되면 더 점점 고성능 칩이 필요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이 반도체 네. 전방 수요나 후방 밸류 체인 같은 것들은 네. 각광받을 수밖에 없다. 메타버스 산업 핵심 구조의 5번째는 뭐죠? 다섯 번째는 이제 네. 어떻게 보면 유저들이 가장 이제 가깝게 네. 이제 접점할 수 있는 컨텐츠 부분이죠. 아, 예. 콘텐츠. 예.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 유니티나 언리얼이나 이런 네. 이제 개발자들이 이 플랫폼을 이용해서 게임을 이제 개발해가지고 유저들한테 공급을 하게 되잖아요. 이 컨텐츠 기업들이 또 여기서 떠오르는 기업이 있죠. 우리 초등학생들의 최고의 놀이터 로블록스. 저도 이제 부인이 있으니까 제 와이프 이제 사촌 이제 그쪽 사촌들이 네. 로블록스를 하고 있더라고요. 아. 예, 그러니까 로블록스가 이게 되게 활성화된 게 방송을 따로 저희는 이제 뭐 이렇게 e스포츠라고 방송해주는 채널들이 되게 많잖아요. 네. 로블록스도 그렇게 해주더라고요. 뭐 짓고 난리가 나요. 짓고 대화하고 커뮤니티가 엄청나게 활성화되어 있는데 네. 미국은 지금 다거든요. 지금 연령대가 9세, 15세 이사이 가장 많거든요. 로블록스가 미국 북미 기준으로 가장 많은데 데일리 유저들도 지금 거의 뭐 몇천만 명이 되니까 데일리 네. DAU라 하거든요. 네. 몇천만 명이 되는데 이 로블록스는 주가가 지금 상당히 좋습니다. 지금 현재 기준이에요. 현재 기준 변동할 수 있지만 로블록스는 원래 제가 지금 흑자 전환을 예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시장도 그렇게 예상을 좀 하고 있긴 한데 순이익 말고 영업이익까지만 네. 순이익은 아직까지 조금 기다려야 될 것 같고 네. 영업이익 쪽은 아마 원래 흑자 전환이 예상되거든요. 너무 지금 2억 명 이상이 되니까 유저들은 계속 폭발적으로 증가하지. 그럼 그 외에 좀 뭐 다른 게임이나 콘텐츠 관련 기업 중에서 좀 눈에 띄는 것들. 게임이 지금 네. 전부 다 뭐 하드웨어 있잖아요. 플레이스테이션이나 엑스박스나 네. PC나 이게 플랫폼들이 공급되는 그런 기업들, 서드 파티들 보면 거진 다 이제 이 메타버스하고 비슷한 개념으로 지금 가상현실 쪽으로 이렇게 많이 투자를 하고 있거든요. 가장 뭐 대형 기업은 블리자드, 블리자드 액티비전도 이런 기업들이 있는데 이런 기업들도 되게 안정적으로 오르긴 하거든요. 중국에도 뭐 텐센트, 네디즈 이런 다양한 기업들이 많아요. 근데 게임도 라인업이 얼마나 꾸준하게 성장해 주냐 그렇죠. 그거잖아요. 네, 뭐 NC소프트가 리니지로 이렇게 부응했듯이 그런 라인업들이 얼마나 지속성을 가지고 또 얼마나 유저들이 사용해 주냐에 따른데 굳이 이게 게임 회사에 대해서 밸류에이션이 어렵다면 ETF로 접근하는 것도 괜찮거든요. 그래서
책에 이제 내용을 넣어놨는데 히어로라는 HERO 네. 네, 그 ETF가 있거든요. 네. 네, 글로벌 X에서 발행한 ETF인데 개인 산업에 대해서 너무 좀 문외한이다, 좀 어렵다. 왜냐하면 워낙 저도 이렇게 볼 땐 라인업이 너무 다양하고 네. 이쪽으로 또 수익이 얼마나 나올지 또 지속성이 얼마나 될지 이런 네. 거 판단하기가 참 쉽지 않더라고요. 제 입장에서. 그래서 내가 좀 심플하게 접근하고 싶다. 그러면 좀 뭐 히어로 그 ETF를 네. 또 해도 괜찮고 매수 의견이 아니에요. 매수 의견이 아니고 본인이 판단하셔가지고 조금 나는 게임 산업에 대해서 좀 접근하기가 쉽지 않다. 네. 그러면 이렇게 하는 것도 있고 아니면 로블록스에 대한 성장을 믿으시면 네, 로블록스를 이제 뭐 투자 포트폴리오에 넣는 것도 좋은 방법이고요. 메타버스 시대가 뭐 기업들에게 퀀텀 점프의 기회가 된다고. 퀀텀 점프. 아까 말씀드렸듯이 명품 기업들. 네. 이게 정말 명품은 뭐 루이비통, 모에 테네시 주주들도 되게 많으실 거예요. 방송하시는 분들. 근데 이게 명품들은 항상 탈출구를 찾아야 되거든요. 오프라인 오프라인 그쵸. 영업이 기본이 되잖아요. 걔들은. 그쵸. 네, 뭐 온라인으로 이렇게 사는데 거의 뭐 가격 차이가 크게 나진 않잖아요. 네. 온라인으로 사려고 그냥 싼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오프라인으로 뭔가를 보여주고 소비자들의 욕구를 자극하는데 네. 명품 이게 기업들은 이 컨텀 점프를 한다고 볼 수 있거든요. 예. 유저들한테 그렇게 어릴 때부터 노출을 시킨다는 거는 쉽지 않거든요. 그쵸. 예. 예. 물론 뭐 엄마 아빠 따라 손잡고 명품점 갈 수는 있죠. 근데 얘가 뭘 알겠어요. 근데 그런 로블록스나 가상세계에서 서로 친구들끼리 얘기를 하잖아요. 와, 구찌 가방 이쁘더라. 발렌티노 이쁘더라. 예, 루이비통 이쁘더라. 이렇게 딱 커뮤니케이션을 하게 되면 결국은 또 그게 또 오프라인으로 이어지게 되죠. 그런 니즈들이. 예. 명품 기업들.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반도체. 예, 반도체 기업들. 데이터 센터. 데이터 예, 센터. 데이터 센터. 말씀드렸듯이. 반도체는 이 포트폴리오에 없으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예. 뭐 워낙 다 좋은 건 네. 알잖아요. 사람들이 그렇죠. 다 이런 훌륭한 기업인 건 그래 아는데 막상 투자 안 하시는 분들도 되게 많아요. 그래서 반도체 기업은 반드시 포트폴리오에 넣어주셔야 돼요. 예, 반드시 포트폴리오에 넣어주시고 이런 네. 그 게임 개발 소프트웨어 기업들 네. 있잖아요. 언리얼이나 네. 아직 뭐 상장은 안 했지만 유니티는 이제 상장을 했고 네. 이 상장을 했다는 것은 결국은 그 기업이 고속 성장을 하겠다는 그 의지거든요. 투자금을 받아야지 내가 성장도 하고 이리저리 투자하고 유저는 둘째 문제고 결국 돈이 있어야 산업이 성장하듯이. 그래서 앞으로 메타버스가 1700조 시장이라고 하잖아요. 1700조 시장인데 그 밸류 체인들을 다 생각해 보면 그런 솔루션 받는 기업들, 아까 건설 기업도 그렇잖아요. 네. 예, 병원 건설하는 것도 비용이 얼마나 많이 절감되겠어요. 예, 회사 입장으로 봤을 때. 그래서 좀 AEC라 하죠. 아키텍처, 엔지니어링, 컨스트럭션. 이렇게 설계 분야에서도 지금 컨텀 점프할 기업들이 되게 많고, 그래서 결국은 이제 그쪽은 뭐 건설도 어떻게 보면 전방 산업이잖아요. 건설 수요가 없으면 얘들 유니티나 이런 솔루션을 제공을 못 하잖아요. 유니티는 후방 산업이다. 반도체도 후방 산업이다. 이렇게 보면 저는 후방 산업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전방 산업이 이렇게 보면 경쟁이 너무 치열할 수 있단 말이죠. 네. 그래서 페이스북도 지금 생태계를 되게 만들어 나가고 선도 기업이긴 하지만 크게 우려할 필요는 없다고 보는 게 아이폰이 나오고 나서 그 후발주자들이 되게 많았잖아요. 삼성전자가 되게 더 강력한 경쟁자였고 뭐 중국 저가 폰이나 하이엔드 폰이나 이렇게 다 나눠져 있잖아요. 세그멘트들이. 네. 아이폰이 망했어요. 망했잖아요. 훨씬 더 잘 나가잖아요. 예. 그 유저들의 충성도를 얻어가지고. 저는 또 페이스북에 또 오큘러스도 좀 그렇다고 생각하거든요. 애플이 나중에 또 뭐 VR을 하드웨어 개발해가지고 어떤 핵심적인 제품도 나올지 모르겠지만 네. 어쨌든 경쟁은 하지만 페이스북이 또 그걸 완전히 경쟁력을 완전히 잃어버리고 사라지고 그렇진 않다는 거죠. 예. 어쨌든 지금 선도하는 기업들 좀 주목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그 기술을 구현할 뭐 반도체 기업들, 네. 데이터 센터, 클라우딩 컴퓨팅들, 예. 그런 자. 기업들. 그럼 우리가 이제 해외 기업에 대해서 좀 많이 들어봤는데 국내 주식 중에서 국내 기업은 지금 메타버스 관련 이렇게 중소 기업들이 있어요. 네. 이건 물론 네이버가 제페토로 이렇게 네네. 메타버스 가상현실을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네. 하긴 하는데 그걸로 수익을 막대한 수익을 올리는 그게 아니잖아요. 네. 막대한 수익을 올리는 게 아니기 때문에 국내 기업은 이게 말씀드리기 좀 애매합니다. 없다는 뜻인 건가요? 있죠. 있는데 네. 뭐 가상현실 어떻게 보면 반도체 밸류체인에서 반도체 그 패킹하는 그런 기업들도 많잖아요. 저희는 반도체 우리나라 최고의 강점 중에 하나가 반도체 산업이잖아요. 네. 관련 기업들 많죠. 많은데 이거를 당장 이거다 하면 저는 말씀드리기가 힘든데 그나마 이제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삼성전자 쪽은 진짜 이것도 메타버스라고 끼워 넣으면 너무 억지 같지만 그래도 삼성전자는 반도체 기업이잖아요. 네네.
메모리 기업, 메모리 반도체가 없으면 안 돼요. 네. 이거는 예, 메모리를 해줘야 되잖아요. 네네. D램 쪽, SK 하이닉스 네. 이런 기업들이 앞으로는 이 메타버스가 정말 본격적인 성장 궤도가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네. 어쨌든 그 후방 산업으로 계속 밀어주고 있다는 것 같거든요. 예. 그래서 저는 뭐 국내 기업 굳이 하시자면 뭐 네이버보다는 차라리 반도체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가 좀 더 좋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중소형주들은 변동성이 심해서 이게 변동성이 너무 심하니까 딱 이거다 잘라 말씀드리기가 그렇고 예. 차라리 조금 대형 반도체 기업을 보는 게 좋으시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예. 공유해 주시고. 엔터 쪽은요? 엔터 쪽이 좀 네. 메타버스 관련이 좀 있지 않나요? 아 엔터 쪽. 뭐 하이브라든가 하이브에서도 뭐 요즘에 IT를 엄청 뽑는다고 들었는 것 같은데. 지금 뭐 BTS도 그렇고 지금 네. 뭐 포트나이트로 공연하고 막 그랬잖아요. 네. 예. 근데 그게 회사 기획사적으로 수익이 오긴 하는데 결국 수혜받는 거는 그 게임 엔진 애들이거든요. 네. 언리얼에서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공연해주는 그런 예. 언리얼 이제 포트나이트가 언리얼에서 이제 그 언리얼 플랫폼을 만드는 네. 게임이거든요. 자 그런 이제 후방 산업들을 보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예. 그 3D 엔진 소프트웨어 기업들이 좀 더 낫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저는. 그럼 메타버스 관련해서 우리가 좀 투자 로드맵은 지금 아까 전에 뭐 여러 가지 반도체, 데이터 센터 여러 가지 얘기해 주셨는데 투자 로드맵 좀 어떻게 만들면 좋죠? 로드맵. 네. 우선 로드맵 말씀드리기 전부터 네. 제 투자 철학을 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철학이라기보다는 네. 투자자분들 보면 이게 종목 은행들이 되게 많아요. 네. 종목 은행들이 되게 많은데 저는 그거는 좀 권하지는 않습니다. 많은 종목을 권하지 네, 많은 종목. 예, 않나요? 예. 저도 지금 포트가 지금 5개가 안 돼요. 집중. 아, 종목 5개밖에 네, 종목 없어요? 5개밖에. 예. 어. 근데 한 종목마다 비중이 엄청 크죠. 어. 대신에. 예, 대신에 엄청 크죠. 예. 다 5개 다 해외예요? 국내도 있어요, 요즘에는. 예, 제가 국내를 안 하다가 최근에 이제 좋은 또 기업을 또 발견해가지고. 국내까지 합쳐서 5개인 거예요? 예, 그래요. 진짜 예, 좋네요. 예, 이게 저도 뭐 투자를 이렇게 많이 한 건 아니지만 네. 또 각자의 이제 인사이트가 있고 경험들이 있잖아요. 네. 제 경험에 의하면 포트를 집중적으로 관리하시는 게 좋아요. 차라리 포트를 집중적으로 관리하고 그 다음에 과거, 현재, 미래를 봤을 때 과거에 있는 기업도 내가 볼 줄 알아야 되고 현재 이익을 잘 내는 기업이에요. 과거라고 생각하면 생각나는 게 저희 가치주들. 요즘 네. 되게 핫하죠. 철강 기업들, 그렇죠. 화학, 철강, 해운 뭐, 쪽에 건설. 장난 아니잖아요. 예. 그런 건 사이클이 있기 때문에 예전에 있어왔던 산업이잖아요. 근데 그 산업들이 계속 이제 수년간 구조조정을 거치면서 지금 폭발을 하고 있거든요. 네. 예, 수요가 지금 폭발하고 있으니까 과거, 그다음에 현재 이익을 많이 내는 기업, 또 미래를 봤을 때는 뭐 로블록스나 유니티나 이런 기업들은 현재 지금 매출 총이익률은 되게 좋다 이거예요. 매출도 많고 매출은 계속 이렇게 쭉 우상향이거든요. 네. 근데 당장은 적자잖아요. 당장이 적자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생각했을 때 내가 적자를 보더라도 앞으로 흑자로 전환할 그런 기업들을 좀 많이 서치를 하시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야지 내가 나중에 대박이라 하죠. 그런 수익을 많이 올릴 수 있는 계기가 된단 말이에요. 어차피 영업이익이나 이렇게 꾸준한 것들은 페이스북이나 구글이나 아마존이나 전부 다 영업이익들이 꾸준하잖아요. 엔비디아도 연성장률이 40%, 뭐 30, 40% 하는데 걔들이 영업이익이 40%대거든요. 엔비디아도. 돈을 너무 잘 벌잖아요. 그런 거는 이제 현재 포트에 담아두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가를, 포트폴리오를 되게 안정적으로 운영하려면 돈 잘 버는 기업은 무조건 넣어놔야 돼요. 그런 돈 잘 버는 기업들은 페이스북도 좋고요. 돈 잘 버는 기업들은 항상 포트에 두시고, 뭐 포트를 너무 이렇게 은행 종목 안 만드셨으면 좋겠어요. 여기가 제 철학이고요. 그래서 메타버스 관련은 계속 이제 생겨날 것 같아요. 계속 이제 기업들이 우후죽순이 이렇게 생겨나진 않겠지만, 왜냐하면 지금 미리 시장을 선점하고 있는 기업들 있잖아요. 유니티도 그렇고, 언리얼도 그렇게 미리 있던 기업들이잖아요. 과거부터 있었던 기업들인데, 지금 막 상장하고 주목받기 시작하고, 로블록스도 그렇고, 그런 기업들이 조금씩 생겨나겠지만, 향후 이제 어떤 로드맵을 그려주는지, 기업의 비전들이나 아니면 기업 IR 자료 있거든요. IR 자료 보면, 뭐 10K나 이런 뭐 그 SEC 자료들, SEC 보고하는 자료들이 있거든요. 해외 주식 같은 경우는. 그런 기업들이 어떻게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지 그게 좀 집중 많이 하셨으면 좋겠어요. 단순히 내가 이거 메타버스 관련이다 집어넣자 이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아까 유니티는 뭐 당연히 성장성에 의심할 바는 없는데 지금 흑자 전환이 언제 지금 될지 감이 아직 안 잡히고 또 주가 변동성이 이렇게 되잖아요. 주가 변동성이 이렇게 좀 너무 크다 보니까 투자자들마다 내가 이걸 견딜 수 있냐, 견딜 수 있지 않느냐, 그게 또 차이가 나거든요. 여러분들이 자기 투자 성향을 잘 파악하셔야 돼요. 내 투자 성향이
나는 뭐 아무리 이 기업이 적자를 내고 수익률이 50%까지 빠졌다. 마이너스 50% 그걸 견딜 자신 있으면 하세요. 그러면 그게 나한테 맞으면 하시고 아니면 나는 이런 걸 못 견뎌요. 난 PB한테 전화만 할 것 같아. 증권사 PB한테 전화만 할 것 같아. 네. 그러면 이런 기업은 하면 안 되는데 그래서 자신의 투자 성향을 가장 빨리 파악하시고 그거를 좀 대응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메타버스도 이게 성장하는 산업이지만 너무 메타버스에 열광하기보다는 조금 선별을 잘 해야 될 것 같아요. 예, 기업 선별 잘 하시고 포트 너무 많이 가져가지 마시고. 네. 예. 왜냐면 그 초기에 투자 시작하시는 분들은 물론 뭐 수억대 뭐 몇십억대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네. 있거든요. 있는데 보통 그렇지 않잖아요. 그쵸. 예, 보통 이제 소액으로 시작하고 그러는데 그거를 얼마 이게 크지 않은 돈을 너무 많은 포트를 나눠버리면 네. 현재 수익이 좋지 않아요. 결국 아무리 그게 무상향을 하더라도. 그렇죠. 그래가지고 좀 투자 성향을 좀 잘 파악하셔가지고 네. 여러분들만의 로드맵을 만들어 가되 제가 이 메타버스 새로운 기회에 만든 책은 참조해주죠. 제가 또 대형주 위주로 많이 또 설명을 했거든요. 네. 예, 그래서 좀 참조해 주셔가지고 어떻게 꾸려갈지 한번 미래를 그려보면서 연구를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투자 로드맵 안에 투자 포트에 조금 꼭 담아야 되는 산업은 어디라고 아까 얘기해 주셨죠? 반도체요. 반도체도 담고 또 그 다음에 또 우선순위가 저는 데이터 센터. 예, 데이터 그나마, 센터. 예, 조금 안정적으로 움직이는 네. 기업들 위주로. 어떻게 보면 그 판을 깔아주는 기업 섹터를 좀 더 좋아하신 것 같네요. 예. 거기서 누가 놀든 간에 네, 맞아요. 어쨌든 얘네 누군가 깔아주는 데는 그렇죠. 살아남을 테니까. 김 작가님 예리하셔. 예리하셔. 예, 판을 깔아줘야 돼요. 맞아요. 이제 도어판에서 누가 돈을 따가든 카지노 돈을 벌 테니. 그렇죠. 예. 어쨌든 뭐 유저들은 사용하기만 하면 되는데 그 네. 판을 깔아주는 네. 기업들이 중요하거든요. 아. 예, 하드웨어든 소프트웨어든. 네. 예, 그래서 판을 깔아주는 기업들이 중요하니까 펀더멘탈 네. 쪽으로 좀 잘 이렇게 보시고 아. 특히 재물을 잘 보셔야죠. 예, 이제 적자 보는 기업들도 있고 하니까. 자, 요 메타버스 새로운 게 요 책이 사실 안에 내용들이라든가 오늘 또 저자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좀 우리가 흔히 잘 모르는 기업도 많고 네. 모르는 용어들도 많잖아요. 그렇죠. 사실 메타버스라는 것 자체가 우리가 익숙하지 않을 수밖에 없는 게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세상은 아닌 거니까. 그렇죠. 새로운 이제 미래에 다가올 세상인 건데 그러다 보면 좀 어렵고 투자를 하기에도 좀 내가 뭐 잘 모르는 영역이니까 공부도 되게 힘들 것 같은데 이런 공부는 좀 어떻게 해야 돼요? 관련 기업을 우선 좀 볼 때 사람들은 주가를 먼저 보거든요. 네, 그렇죠. 예, 근데 저는 이제 가장 먼저 보는 게 산업을 봐요. 인더스트리. 근데 뭐 탑다운 방식인데 인더스트리 보고 그 다음에 인더스트리에 관련된 기업들, 그 기업의 비즈니스, 네. 동종 경쟁력, 네. 그 다음에 밸류에이션하고 주가를 보는데 사람들은 이제 주가를 먼저 보고 이게 변동성이었더니 이게 거꾸로 보신다는 거죠. 네네. 물론 이게 뭐 실패한다고 반드시 뭐 실패한다 그런 건 아닌데 정말 내가 안정적으로 포트를 좀 이렇게 구성하고 싶으면 네. 비즈니스부터 보셔야 되는데 저는 이제 회사 자료를 많이 보죠. 예, 물론 뭐 증권사 자료들도 되게 많기도 하지만 특히 회사 자료 뭐 10K 폼 10K 이제 SEC 관련 자료들 그다음에 네. 회사 IR 자료들 네. 이런 것들 보고 해외 주식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접근성이 떨어지잖아요. 이게 원문이고 하다 보니까 조금 언어적으로도 이게 조금 예, 그런 인사이트 이제 통찰력을 좀 할 수 있을 정도로 조금 해석도 좀 이렇게 자기 나름대로 좀 할 줄 알아야 되고 이게 좀 자료 찾는데 솔직히 예전에는 저도 많이 들어가는 사이트들이 있거든요. 뭐 지금 강의 시간은 아니니까 그런 걸 말씀드리기보다는 요즘도 워낙 활성화 많이 돼 있어요. 예, 지금 인터넷도 자료 찾는데 보면 외국 자료들이나 이런 걸 찾기 되게 이렇게 어렵지 않거든요. 예. 어디 있나요? 시장 전문부 마켓스크리너닷컴이라고 네. 그것도 많이 보고요. 핀비즈 아니면 뭐 거시경제 미국 거시경제도 뭐 가끔씩 보는데 미국 거시경제 볼 때는 뭐 세인트루이스 여는 이제 홈페이지를 들어가서 네. 제가 차트를 만들기도 하거든요. 뭐 스탁차트닷컴 기술적으로 보려면 스탁차트닷컴도 있고 네. 그래서 여러분들 뭐 제 강의 나중에 오시면 네. 그걸 또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지만 이게 좀 미국 해외 기업을 너무 어려워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제가 솔직히 여기에 국내 기업을 이렇게 많이 넣고 싶었지만 그래도 이 기술적으로 가장 앞서 있는 데는 미국이 패권을 갖고 있거든요. 그렇죠. 네, 그런 건 뭐 김 작가님도 잘 아시겠지만 미국이 패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해외로 쏠 수밖에 없어요. 예, 미국 기업 쪽으로.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 안정적으로 움직이는 걸 원하시면 미국 기업도 좋고 아니면 우리나라 대형주들 뭐 삼성전자도 좀
파운드리 쪽이 너무 좀 잘 나가고 있어요. 지금은 조금 네. 주가가 조금 침체적이죠. 쭉 처져 있잖아요. 저도 주주예요. 삼성전자 주주인데 예, 조금 처져 있지만 반도체 사이클은 이제 의심의 여지가 없거든요. 지금 예, 계속 너무 많이 올랐잖아요. 작년에 올랐으면 좀 쉬어야죠. 쉬었다 가는 것도 맞는데 이제 지수들로 보면 반도체 업종 지수가 살짝 지금 전체 다 그래요. 그렇죠. 예, 미국도 그렇고 우리나라뿐만 아니고 미국도 그래요. 네. 지금 엔비디아도 약간 이제 박스권이거든요. 예, 시장이 전체 하락이 오지 않는다면 이런 반도체 업종들은 계속 꾸준히 갈 주식이거든요. 그럼 뭐 메타버스 관련해서 시청자분들에게 뭐 마지막에 투자 관련해서 이야기 한마디 해주신다면. 예, 항상 그런 산업이 태동할 때는 투자자들한테 되게 설레이는 일이거든요. 예, 그런 기업들을 찾는 것도 좀 재미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보면 예전에 있어 왔지만 네. 오래된 미래라고 하잖아요. 네. 오래된 미래인데 오래된 미래였지만 지금 앞으로 정말 기술적으로 구현할 수 있는 이제 조건이 됐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예, 지금 산업이 이제 폭발하기 이제 어떻게 보면 출발선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예, 예전부터 해 있어 왔지만 그래서 이런 산업 흐름을 쭉 이제 전체적으로 산업 흐름을 좀 지켜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미국 테크 기업들이 앞장서가지고 많은 투자를 하고 있고 기술을 구현할 수 있는 좀 조건들이 돼 있기 때문에 나중에 이제 6G나 위성들이 이제 정말로 뭐 스페이스X하고 지금 경쟁하고 있잖아요. 네. 아마존이 인공위성들이 어느 정도 갖춰지고 데이터 센터들도 많이 지어지고 IT 기업들이 좀 더 뭐 KPX를 늘린다고 이렇게 하면 지금이 참 좋은 시기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오늘 만남의 손님은 뱅고홀랑의 신병호님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 소중한 시간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도 김 작가였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생했습니다.